자, 마저 이제 리더 2 유닛 3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늘상 같은 방식으로 진행할 거고요. 그 다음 뭐 어휘나 어법 혹은 출제 경향 아니면 질문의 내용 정리나 뭐 그런 식으로 바로 정리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스트리아 심리학자인 알프레드 아들러라고 하는 거죠. 이런 사람은요, 처음이었대요. 뭐냐면 제안한 첫 사람인데, 아이들의 그런 그 인지가, 아니 성격이, 이런 성격, 퍼스널리티, 성격이라고 하는 부분이 달려 있다는 거죠. 뭐냐면 그녀가 첫 아이인 건지 중간 아이인 건지 아니면 가장 어린 막내인 건지 인지 아닌지에 달려 있다는 거야. 성격 자체가. 네, 달려 있다라고 제안한 첫 사람이라는 거야. 뒷 내용은 제가 모르지만요, 저도 첫째라는 타이틀을 달고 있는데, 첫째는 그렇게 티가 난다 그러더라고요. 막내도 그렇게 티가 난대요. 네, 첫째도 아니고 막내도 아닌 것 같으면 그 사람은 둘째는 혹은 셋째라고 하더라고요. 그거를 이 오스트리아 심리학자가 얘기를 한 거죠. 즉 여기 보시면 그는 생각했는데요. 여기 보시면 성격이 영향을 받는데 출생 순서에 따라서 영향을 받는다라고 생각을 한 겁니다. 여기 대시 생략되어 있고요. 이어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들러는 또한 믿었습니다. 뭐라고 믿었냐면 인간의 그런 인간의 그런 필요, 여기서 보면 주요한도 되고요, 뭐 1차적인도 되고, 인간의 주요한 필요는요 어디에 있다라고 하냐면 받아들이는 것에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받아들이는 것이나 인간의 가장 주요한 욕구는, 욕구라고 해볼게요. 여기서 1차적인 주요한 욕구라고 해보면 조금 말이 더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 받아들이고 가치를 두는 것인데,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 의해서 인정받고 받아들이는 것, 가치 받는 것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라는 거죠. 그럼 여기서 보면 여기에서 다른 위치에 놓인 거죠. 다른 출생으로 순서가 다르게 놓였다는 건데, 여기까지 보겠습니다. 가족에게서 다른 건데 출생 순서 위치에 다르게 놓인 그런 아이들은 다르다는 거죠. 뭐냐면 그들이 추구하고 혹은 반응하는, 뭐에 반응한 거냐면 수용, 즉 acceptance라고 했을 때 받아들이는 것에 대해서 반응하고 추구하는 그런 방법에 있어서 차이가 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받아들이는 것에 대해서 첫째는 그냥 그렇게 수용할 수도 있고요, 막내는 다르게 반응할 수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역사적인 사실은 지지하는 것처럼 보이는데요, 아들러의 그런 출생 이론을 지지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역사적인 사건이 있나 봐요. 즉 수용을 추구하는 반응에 차이가 있다. 이 말과 그 다음에 성격이 출생 순서에 영향을 받는다고 생각한 거, 즉 뭐 우리 주변 사람들에 의해서 받아들여지고 가치를 두는 것, 이러한 생각이요 출생 이론이라고, 아들러의 출생 이론이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역사적인 사건 중에서 이것들을 뭔가 지지하는 것이 있구나 라고 보는 거죠. 가보겠습니다. 대부분의 미국 대통령은요 아이들이었습니다. 뭐냐면 첫 아이들이었습니다. 보통 일반적으로 그렇대요. 반면에 거의 한 4명, 단지 4명만 막내였다는 거. 여기 보시면 어린아이들이라기보다는 막내라고 해볼게요. 여기서 보면 단지 아이들, 즉 여기 보시면 외동이고요, only children이라 했을 때 외동이거나 혹은 첫째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첫째 아이들이었던 반면에 4명 정도만 막내였다는 거야. 그러니까 그 대통령 리더가 되는 애들은 거의 첫째가 되게 많았다는 거죠. 그것들을 아들 너는 출생 이론에 따라서 그렇게 이끌려면 첫째가 보통 이끄는 성격이 된다. 왜? 출생 순서에 따라서 성격이 달라지기 때문에. 그리고 주변에 의해서 뭔가 가치를 두거나 받아들이는 거에 대해서 형성되기 때문에. 그리고 수용에 대해서 추구하거나 가치를 두는 게 첫째는 다르기 때문이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넘어가기 전에 어휘적으로 정리하고 어법 정리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어휘는 depends라고 하는 단어, 그 다음에 affect, 그 다음에 accept나 아니면 value라고 하는 게 좋을 것 같고요. for도 되게 중요해 보입니다. differ이라고 하는 것들은 조금 제가 별표를 쳐줄게요. 왜냐면 지문 내에서 문맥상의 반대적인 어휘로 나올 수 있는 단어 특히나 중요하다고 보고요. 그 다음에 support라고 하는 단어가 중요해 보입니다. 이 정도로 어휘 정리하고 어법에서는요 크게 이제 뭐 보는 부분들은 그렇게 많진 않아요. 제가 봤을 때는 많진 않지만 suggest, to 부정사 정도로 걸러주고요. 그 다음에 대신은 여기도 하나가 더 있죠. 이 정도 혹은 to be accepted 혹은 to be pp라고 해가지고 to 부정사의 수동태 아니면 뭐 관계사 여기서 주격 관계 대명사 정도 마지막으로 여기 보시면 to support 정도만 그러니까 되게 간단한 to 부정사들이나 아니면 관계사 혹은 목적어로 쓰이는 대명사절이기 때문에 제가 크게 염두해 두지도 않고 어법으로 쓰일 것 같지는 않습니다. 이런 지문은요 제가 봤을 때는요 연결사나 아니면 순서 삽입으로 나올 확률이 조금 높아 보여요. 요거 염두하면서 이번 질문은 따라와 주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뒷내용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뒤에 게다가 여기 보시면 게다가 여기 있던 보시면 제임스 본드 영화에 출연했던 그런 배우들은요 전부 firstborn 첫째였습니다. 그리고 다른 유명한 첫째 아이들은요 즉 첫째 아이들 중에서 유명한 사람들은 윈스턴 처칠 혹은 빌 코스비 혹은 클린턴 힐러리 클린턴이라고 하는 부분과 그 다음에 오프라 윈프리 혹은 타이거 우즈 이 사람들은 전부 다 외동이라는 거야. 다빈치와 마찬가지로 외동이라는 거죠. 여기서 include 다음에 어떻게 봐야 되냐면 이렇게 대시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이런 사람들 모두는 단지 외동이었다는 것을 포함합니다. 그러니까 다른 유명한 사람들은 그냥 첫째라기보다 외동이라는 거죠. 그리고 뭐와 마찬가지로 가면 레오나르도 다빈치도 그랬다는 건데 여기서는 as 다음에 도치가 된 부분 제가 이따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즉 유명한 사람들 중에 지금 말아들이 마지가 너무 많다. 첫째가 너무 많다라고 하는 거고 첫째는 다른 말로 또 외동도 첫째라고 볼 수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유명한 중간 아이들은 이런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여기 보시면 누구를 포함하냐면 트럼프, 빌 게이츠 혹은 다이애나 왕세자비가 있고 이 사람들을 포함하고요. 반면에 짐 캐리나 뭐 에디 머피 혹은 우피 골드버그라고 하는 사람들은 반면에 막내였다라고 하는 거죠. 지금 학생들 중에는 여기 있는 모든 사람들을 모를 수가 있어요. 네, 정말 미국에서 유명한 사람들이고 빌 게이츠 정도는 알 것 같네요. 빌 게이츠나 혹은 뭐 처칠 정도는 들어봤을 것 같고 오프라 윈프를 들어봤을 것 같아요. 근데 단순히 그냥 사람 이름이니까 이런 사람들이 첫째였고 이런 사람들이 막내였구나 라고 여기시면 될 것 같습니다. 출생 순서 이론은 발달되어 왔는데 연구 끝에 발달되었대요. 뭐냐면 여기 보시면 그들의 성격에 그리고 그들 형제 자매에 대해서 수년간의 연구 끝에 개발되었다는 거죠.
그것은 시도하는데요. 왜 특정 사람들이 공유하는지, 성격을 공유하는지, 성격 특성을 뭐와 같은 거냐면 여기서 보시면 이렇게 한번 가볼게요. 여기 그런 욕구, 즉 이끌려고 하거나 혹은 이끌거나 아니면 반항하려는 그런 욕구와 같은 성격적 특성들을 공유하는지 설명하려고 시도하는 거래요. 이 연구라고 하는 거죠. 연구는 어떤 공통적 특성이 있냐, 이끌거나 반항하려는 성격 특성이라고 하는 거야. 이 사람들 자체가, 특정한 사람들이. 그것은 심지어 말하는데요. 여기 보시면 그런 순서, 아이들이 그들의 가족으로 간 그런 순서가 영향을 주는데, 그런 그들이 선택하는 그런 직업 유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거죠. 여기서 누가 이렇게 하는 건지 모르겠으나 이끌거나 반항하려는 이런 성격들을 가지고 있으면 직업에도 영향이 있구나 라고 보는 거예요. 자, 여기서 지금 계속 주로 얘기하는 거는 순서에 따라서 성격도 다르고 반응하는 방법도 다르고요. 그 다음에 수용에 대해서 어떻게 가치를 두는지에 대해서도 다릅니다. 이 모든 것들이 출생 순서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구나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여기에서는 어휘적으로 짚고 넘어가자면 사실 어휘적으로는 크게 짚을 건 없거든요. 왜냐하면 이렇게 태어난 아이들, 이렇게 태어난 아이들 이러기 때문에 어휘는 사실 불필요한 작업 같아요. 오히려 앞에서 얘기했던 in other words와 그 다음에 for example, in addition 이런 것들 때문에 오히려 정말 연결사나 순서와 같은 문제들을 출제할 수 있고요. 어법적으로도 뚜렷하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내용 일치불치보다는 정말 순서, 연결사 정도로 저는 보고 있습니다. 혹여나 주제로 나올 수도 있겠지만요. 다시 한번 더 써드리자면 순서와 삽입 혹은 주제 정도를 볼 수는 있겠네요. 네, 이렇게 여기고 두 번째 문단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문단. 자, 이 이론에 따르면요. 이 이론은 출생 순서 이론이죠. 이론에 따르면 첫 아이는요. 더 받아들일 경향이 있는데 부모님의 관심과 그리고 재정적인 지원을 받을 뿐만 아니라 더 엄격한 규칙을 경험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 엄격하고 그 다음에 더 관심과 재정적인 지원을 받을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결과적으로 여기 보시면 첫 아이는요 책임감이 있고 그 다음에 자신감 있는 지도자가 된다는 거죠. 출생에 따라서 이러한 성격이 되겠구나 라고 보는 거예요. 그들은 특징 지어지지만 어떻게 특징 지어지냐면 야망 있고 지적인 것으로 특정 지어지면 그들은 또한 보여질 수 있는데요. 보스처럼 보일 수도 있지만 야망적인 지적으로 특징 지어진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첫째 아이들은 이러한 특징들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한 번 더 가보겠습니다. 여기서 마찬가지로 연구는 말하는데요. 그들이 종종 받아들여진대요. 뭐냐면 최고의 학교에 받아들여진다는 건 합격한다는 거죠. 여기에 받아들여지거나 일반적으로 종종 끝내 어떻게 됐냐면 변호사나 CEO, 그 다음에 의사, 기업가 혹은 대통령이 최종적으로 된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저도 어릴 때 첫째고 어릴 때 목표가요 대통령이고요. 두 번째 최고의 자사고에 들어가고요. 동생은 일반고가 맞습니다. 그런 경향이 있다라고 얘기하는데 저도 돌이켜보니 조금 그런 것 같습니다. 지금 여기서 내용적으로 지금 여기서는
첫째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이어서 다섯 번째 문장으로 가보겠습니다. 이 출생 이론은 다시 한 번 더 얘기하는데, 둘째 아이는요, 경쟁적일 수도 있고요, 반항적이고, 그리고 attention seeking, 즉 주의를 추구하는, 왜냐하면 구별하기 위해서인데요. 그들의 다른 형들로부터 그들 스스로를 구별하기 위해서 반항적이며 경쟁적이고 그렇게 노력을 한다라고 얘기합니다. 여기에서 지금 둘째 얘기를 하고 있죠. 이어서 계속 내려가 보겠습니다. Should a tired child라고 했을 때 셋째 아이가 태어난다면, 여기서 보시면 중간 아이들은 느낄 수 있다는 거예요. 뭐냐면 정의될 필요가, 그나 그녀의 자신의 역할을 정의할 필요가 있다라고 느끼고요. 뭐냐면 그들 가족으로부터 바깥쪽으로 돌아서 가지고 내 역할, 즉 가족 안에서 말고요, 바깥에 외부자로 봤었을 때 나는 지금 어떤 역할을 해야 되는 거지? 그러니까 막내가 아니기 때문에. 막내라면 조금 찡얼대고 이거 해달라 저거 해달라 할 수도 있겠지만, 막내가 아닌 순간부터 좀 구별해야 된다는 거죠. 여기서 보면 내용상 그런 거예요. 내용상 중간 아이, 즉 둘째 혹은 셋째, 막내가 있는 셋째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런 아이들은 바깥으로 돌아서서 얘기한다는 거죠. 중간 아이들은 따라서 일반적으로 peer oriented라고 했었을 때 동료지향적이라고 하는 거예요. 동료지향적. 비록 그들의 되게 독특한 그런 위치, 가족 내에서 독특한 위치가 또한 그들에게 강한 그런 외교적인 거나 혹은 평화를 만드는 그런 스킬을 제공하기는 하겠지만, 주변 그런 또래 지향적이라고 얘기하는 거야. 둘째 아이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지금 여기서 독특한 위치라는 건 막내도 아니고 첫째도 아니고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여기까지는 뒷내용을 확인해 보시면 둘째 내용이 여기서부터 시작하는 거고, 한번 내용 정리하거나 어휘적으로 짚어볼게요. 여기서는 receive가 맞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stricter이라고 하는 단어가 중요해 보이고, 그 다음에 responsible, 그 다음에 bossy라고 하는 부분이나 아니면 seem도 괜찮고요. 그 다음에 accepted, 받아들인다, 즉 합격하다, 그 학교에 들어가게 되다라고 의미가 바뀔 수 있는 부분. 그 다음에 competitive, 그 다음에 define 정도로 해주시면 되고, turning outside 자체는 학생들이 조금 어려울 수 있으니까 보시라고 하는 거예요. 어휘 출제 포인트라기보다는 어려운 단어, 즉 내용적으로 좀 이해가 안 가는 단어일 수도 있기 때문에 보시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 외적으로는 여기까지, 혹은 give 정도가 되면 좋을 것 같네요. 어법적으로는 사실 지금 뚜렷하게 보이는 어법은 이 문장에 없습니다. 그래서 요건 생략하고, 이런 질문 같은 경우에 너무나 순서로 나오기가 너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첫째 내용이 있고요, 그 다음 둘째 내용이 있고, 만약에 뒤에 셋째 내용이 아니면 결론이 있다라면 그런 식으로 순서 포인트가 너무 될 것 같습니다. 여기서 순서 1번이 되고요, 그 다음에 그래서 여기까지 순서 2번이 될 것 같아요. 네, 여기까지 하고 뒷문단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출생 순서 이론은요, 말하는데 그들이 잘 적합하진 않는다. 잘 적합하다라고, 그들이 너무 적합하다. 어디에 대해서냐면 관리직이죠. 관리직. 협상이라고 보면요, 관리 포지션, 관리직이나 아니면 그런 직업에 적합한데, 그 직업은 강력한 협상 능력을 필요로 하는, 요구를 하는 그런 직업에 적합하다는 거죠. 중간에 있으니까
첫째 막내 그런 싸우는 것도 조율해줘야 되고요. 누구한테 더 많이 가는지 외부자로서 살짝 빠져있는 가족에서 빠져있는 그런 또래 지향적으로 봤었을 때 누가 더 객관적으로 얘기하는지에 대해서 얘기한다는 거죠. 그래서 출생 이론 지지자들은 생각을 하는데요. 가족의 그런 아기들이 가진다고 의존적이고 혹은 그런 이기적이고 그리고 심지어 조종적인 그런 본성을 가질지도 모른다라고 생각한대요. 뭐냐면 여기서 보면 being showered 샤워하는 것으로부터 샤워 모드에 관심이 되는 혹은 여기서 보시면 둘 다 두 부모와 그 다음에 older sibling이라 그랬을 때 그런 더 나이 든 형제 자매들 그런 모든 이런 것에 의한 관심으로부터 샤워하는 것으로부터 모든 것들을 느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요. 정말 사소한 것부터 하나부터 열까지 이런 성격을 가지게끔 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이런 이론들은 말을 하는데 매력, 정말 풍부한 매력과 그 다음에 터무니없는 그런 유머 감각은요. 그들의 마지막 아이들, 즉 막내에게 파티의 삶으로 바꿀 수 있대요. 네, 여기서 한번 가볼게요. 그러니까 여기서 그러나라고 얘기하는 게 뭐냐면 뭐 의존적이고 이기적이고 이렇게 가질 수 있다라고 하는 건데 결국에는 여기서부터 막내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오히려 막내 아이를 되게 파티의 삶, 즐기는 삶으로 바꿀 수도 있다라고 얘기한다는 거죠. 왜 그런지 한번 가보겠습니다. 애정이 있고 배려심 있고 그리고 변덕스러운 그래서 말하는 여기서 보시면 말이 되어지는 여기서 보면 막내는 좋아한대요. 어떻게 일하는 걸 좋아하냐면 독립적으로 그리고 직업에서 좀 엑셀 도드라져 보이는 뛰어난 거거든요. 엑셀 바깥으로 외적으로 간다는 건데 저널리즘, 광고 그리고 판매, 영업 이런 것과 같은 그리고 설득력 있는 게 주요한 그러한 핵심인 여기서 이런 직업에서 뛰어날지도 모른다. 혼자서 일하는 것도 좋아하고 직업에서 이런 설득력 있는 것을 또 좋아하고 얘기한대요. 여기서 보시면 여기서 모든 것들은요 이런 막내들을 얘기하는 거고요. 애정이 깊고 배려심이 많고 변덕스러운 막내는 이렇다라는 거죠. 지금 여기까지 보시면 첫째, 둘째, 셋째에 대한 성격들을 얘기하는 거고요. 크게 지문이 어려운 내용들이 없기 때문에 뭐 짚진 않고 다만 보자면 아까 전에 이어서 나왔던 여기까지가 순서 2번이라 보고요. 여기서 순서 3번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아니면 10번 문장만 삽입으로 나올 수 있다라는 거 유의해 주시면서 가면 될 것 같고요. 나머지는 어휘적으로 짚어보기만 하겠습니다. stitch라고 하는 부분과 그 다음에 더불어서 그 외쪽은 크게 보이진 않거든요. 왜냐면 이런 나열 형식으로 나와있기 때문에 dependent, selfish 이런 나열 형식으로 나와있기 때문에 좀 적합하진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위에서 이제 1번부터 지금까지 봤었을 때 std까지 포함해서 어휘 문제로 나올 수 있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어법적인 거는 많진 않지만 지금 공통적으로 지금 나오는 것들 한번 말씀드릴게요. says 다음에 대시 생략된 거나 think 다음에 대시 생략되어 있는 거 이런 것들이 조금 중요해 보이고요. 아니면 이런 관계사 그 다음에 한 번 더 여기 says 뒤에 대시 있다는 부분 여기서 says that 이라고 하는 부분 그리고 관계 부사 즉 대시 많이 이용되면요 학생들은 꼭 염두해 주셔야 되는 게 that을 구별하는 문제로도 나올 수 있다. 즉 이 that이 어떠한 that이냐라는 문제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이 that들을 정리해 주셔야 되고요. 여기 나오는 careers 다음에 나오는 이 that 말고는 전부 다 명사절 that이고요. 그래서 이 that만 관계사 that이구나 라고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하고 마지막 3번 질문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질문들을 하면서 어렵지 않다, 할만하다 라고 얘기하지만 이건 어디까지나 제 생각이거든요. 제 생각에서 만약에 조금 벗어나서 내가 조금 나는 어려운데 라고 하시는 학생들은 두려워하지 마시고요. 제 기준에서 그냥 쉽다라는 게 아니라 여러분 입장에서 나는 좀 어렵다 그런 것들은 꼭 담당 선생님에게나 혹은 저한테 물어보셔야지 이해가 되는 거지. 그렇지 않고서는 저희들도 알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제가 하는 말에 뭐 어렵지 않다라고 했는데 나는 어렵더라. 그러면 꼭 담임 선생님에게 물어보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그로 말씀드리고 마지막 세 번째 문단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문단이 마지막이고요. 그 다음에 한 문단밖에 없으니 잘 따라오셨으면 좋겠습니다. 연구원들은 생각했는데요. 여기 보시면 그런 그 침독 없이 자라는 것은 밀어 넣을 수 있대요. 밀 수 있다는 건데 오직 그런 아이들을 밀 수 있대요. 여기 보시면 상상력이 풍부한 그런 아이들을 밀어낼 수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뭐 하는 반면이냐면 그들에게 여기 보시면 이기적이고 그 다음에 융통성 없게 만들면서 그런 상상이 풍부한 아이들을 몰아낼 수 있다는 거예요. 여기까지 크게 어려운 부분 없으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형제자매 없이 자라나는 것. 그냥 앞에서 사실 뭐 only child라고 했을 때 저는 외아들이라고 생각했었는데 그것들에 대해서 이제 좀 정확하게 짚어나가는 것 같습니다. 여기서 이 이적이 융통성 있게 만든다라고 했었을 때 앞서 얘기한 그런 외아들이었던 혹은 외동이었던 그런 여자아이들이나 남자아이들 같은 경우에 누군가를 이끌고 하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특성들을 가진다라고 얘기를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들은 또한 성숙해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편안할 수 있다는 거예요. 어른들 주변에서. 왜냐하면 그들은 더 많은 1대1 시간들을 그들의 부모님과 보내기 때문에 성숙하고 편안할 수 있다는 거예요. 즉 외동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그런 다른 쪽으로 시선이나 그런 관심들이 쏟아져 가지 않는 거죠. 나한테만 얘기하는 거기 때문에. 그 첫째와 마찬가지로 외동은요 좀 더 완벽주의자일 가능성이 높대요. 비록 그나 그녀는 되게 어려운 비판들을 듣는 데 있어 가지고 어려운 시간들을 가지겠지만 즉 어렵겠지만 완벽주의자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러한 이유들로 가볼게요. 여기서 말하는 거는요. 여기서 말하면 여기서 1번이고요. 그러니까 이기적이고 융통성 없게 만든다. 그 다음에 성숙하고 편안하다. 그럼 3번 비판을 듣는데 어려움 겪을 수 있다. 완벽주의자이다. 상상력이 풍부한 아이들을 몰아낼 수 있다. 등 지금 여기서는 외동의 성격이고요. 외동. 이러한 이유들은 이 모든 것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1, 2, 3번. 1번부터 3번까지 내용들을 얘기하는 것이다. 근데 이러한 것들 때문에 외동은요. 선호하는 거예요. 뭘 선호하냐면 되는 것을 선호하는 거죠. 그냥 그녀 자신이 상사가 되는 것을 선호하고요. 그리고 즐긴다는 건데 일하는 것을 즐긴대요. 변호사나 그런 의사 혹은 건축가로 일하는 것을 즐길 수도 있다는 거죠. 비록 출생 이론이요. 돕는 것을 목표로 하는데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그리고 다른 사람들을 이해하는 것을 목표로 두고 있지만 그것은 말할 수는 없대요. 우리에게 모든 것들을 말할 수는 없는 거고
그것이 항상 옳다라고 볼 수는 없는 거예요. 너무 당연한 얘기죠. 저희도 심지어 MBTI라는 걸 봤었을 때 이런 사람이겠구나 하고 이해하는 거지 무조건 이런 사람일 거야 라고 두진 않는 거예요. 똑같은 말입니다. 그래서 연구원들은 중요한데요. 뭐가 중요하다고 얘기한 거냐면 여기 보시면 기억하는 것이 중요하다. 모든 가족들이 되게 독특하다. 다 다르다라는 것을 기억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뭐 입양이나 이혼 혹은 다중결혼 그리고 육체적 그리고 정신적인 핸디캡 장애라고 하는 것들은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거고요. 그리고 사람의 본질적인 그런 기질은 디스카운티드라고 했을 때 감하다인데 여기서 경시하다, 즉 깎아서 생각하다, 낮추어 보면 안 된다라고 얘기하는 거야. 그러니까 후천적으로 성격이 출생 이론에 의해서 후천적으로 이렇게 성격이 결정지어질 수는 있겠지만 타고난 것도 있으니까 그런 것들도 무시하면 안 된다. 그리고 다른 출생 이론 말고도 주변 상황들에 고려할 부분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단순히 참고 용도로 이용하라는 거예요. 여기서는 출생 이론은 단지 참고용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죠. 지금 얘기하는 거는 단지 참고용이다. 그럼 여기에서 마지막으로 이 리드업 2의 마지막인 이제 어휘와 어법 찍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selfish는 inflexible 이라고 하는 단어와 그 다음에 mature과 comfortable 이라고 하는 단어, 그리고 여기서는 hard time, 그 다음에 enjoy나 혹은 prefer도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aim 이라고 하는 단어, 그리고 always right라고 하는 단어는 조금 기억을 해줬으면 좋겠어요. 주제와 정반대인 단어이기 때문에 꼭 항상 옳은 것은 아니다 라고 하는 부분 꼭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unique라는 단어와 그다음 affect 정도, discount 정도, discounted도 중요한 단어고요. 특히나 이런 질문 같은 경우에는요, 마지막인 이런 타고난 기질도 경시해서는 안 된다. 이 마지막 부분이 되게 중요할 것 같아요. 아니면 every family is unique라고 하는 것도 빈칸으로 나올 수 있거든요. 여기서 보시면 빈칸으로 나올 수 있고, 그러니까 지금 4번 문장까지 외동에 대해서 얘기하는 건데요. 마지막은 사실 출생 이론은 참고할 뿐이고 다른 중요한 내용들이 더 많다라는 내용이기 때문에 전체 지문에서요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전체적으로는 출생 이론이 이렇다라는 걸 자꾸 얘기하고 있는데 실제 얘네들은 경시돼서는 안 된다. 이거 되게 중요한 거다. 중요하다고 생각될 수 있겠지만 사실은 고려될 게 너무 많다. 그런 내용들이 나오기 때문에 빈칸으로 활용될 여지가 상당히 높아 보입니다. 그래서 이 지문 같은 경우에는 빈칸으로 나올 수 있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마지막 어법적인 부분 짚어드리고 끝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while 다음에 making으로 하는 부분, 그 다음에 목적으로 쓰이는 that 부분과 그 다음에 조금 더 내려가자면 understand라고 하는 부분은 좀 중요할 것 같고요. 목적을 보호이기 때문에. 그 다음에 조금 더 내려가자면 여기서 to remember이라고 하는 진주어로 쓰였기 때문에 to 부정사를 꼭 써줘야 된다는 거, ing로 바꾸면 안 된다는 거 중요하게 여겨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외쪽은 어법적인 부분은 없고요. 지금까지 리드업 2에 대한 내용들을 정리했지만 전체적으로 얘기 형식인 거고 내용주의 혹은 사실주의 내용이기 때문에 어법이 뚜렷하지 않은 건 사실입니다. 근데 혹시라도 싶어서 중요한 건 제가 짚어드린 거고요. 그 다음에 어휘나 이런 것들은 학생들이 조금 바뀔 수 있는 포인트에 제가 집중해서 이 정도는 조금 봐줘야 된다라는 거에 짚었지만 늘상 제가 말씀드리는 건요, 이게 정답이라기보다는 공부하는 데 도움이 되라고 제가 찍은 거지 이걸로 인해서 이것만 공부하시면 안 된다라고 꼭 말씀드리고 싶고요. 두 번째로
내신 성적은 결국에는 자기가 가지고 있던 평소 실력과 연관이 되게 많기 때문에 평상시에 공부를 많이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야지 저희도 바라는, 그리고 학생들도 바라는 그런 실력이 될 것 같아요. 네. 여기까지 하고요. 종료하고 시험 잘 치시길 바라겠습니다.